네, 방금 소개받은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야기 하다 보면 좀 이야기가 좀 커질 수 있어요. 지금 처음이라 약간 가늠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전시의 컨셉을 잘 모르는 상태였고 또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 몇 가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해달라고 하셔서 저 나름대로 이제 보내주신 영상도 좀 보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 같고 구술, 청각, 언어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핵심 어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연구했던 분야는 여성 미녀예요. 그래서 굉장히 접점이 많은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만들면 되게 재미있어 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노래에 성별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여성 민요를 주제로 잡았었는데 당시에도 그런 주제를 잡는 사람이 없었고 이후로도 그 주제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여성 민요냐, 뭐 남자와 여자의 피지컬이 다르니까 그래서 남녀를 구별을 한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너 페미니스트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여자 남자를 나누려고 해서 나눈 게 아니라요. 민요 공부를 하고 민요를 조사를 하고 들으러 다니다가 이거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라고 관심을 가지면서 그걸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어요. 이런 특징을 뭐라고 규정을 해서 나의 이 연구 범주를 규정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 끝에 따져보니 그게 다 여자들의 노래였어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민요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고요. 이게 뭔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롯될 수 있구나라는 걸 오히려 그 자료를 통해서 좀 깨달았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자분들한테 노래를 시켰을 때 그 자기의 이야기를 노래 가사로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알만한 가사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좀 유식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본인이 학식이 있다, 배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한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노래를 하게 되면 옆에 분들, 남자분들의 어르신들의 그 찬사가 이어져요. 배우신 분에 대한. 그래서 멋있다. 알만한 그런 가사 참 멋있는 가사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여자분들이 노래를 할 때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담아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앉아 계시는 여자분들의 반응은 같은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공감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해진 대로 부르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야기를 펼쳐놓느냐 이 차이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들은 자기의 이야기니까 감정이 쉽게 훅 담깁니다. 감정적으로 훅 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앞에 있는데도 노래하다가 울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제가 91년 정도부터, 1991년부터 노래조사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할머니들이 제 앞에서 울면서 노래를 하면 그렇게 난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왜 이분들은 노래를 하는데 울까? 20대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부르지? 이런 노래? 난 정말 노래라고 하는 건 밝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친구들과 노래방 가서 신나게 춤추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분들은 노래를 하면서 자꾸만 울고 같이 슬퍼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그게 좀 잘 감당도 안 되고 제가 뭔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난감하다 이런 마음과 함께 자꾸만 물어봤어요. 왜 불러요? 이런 노래? 왜 부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이 툭 터진다. 정말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국악을 공부하면서 제일 싫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승맞다는 이야기 듣기 싫었어요. 국악은 다 청승맞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듣기 싫었고 그랬는데 그 청승맞음의 끝판왕을 제가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끝판왕을 보는데 이게 같이 공감대가 막 형성되지도 않았는데 막 울고 계시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감정을 막 담아서 하던 그 노래들이 음악적으로 보니까 너무 창의적인 거예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때의 마음을 담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툭 내놓는 소리들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음악학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늘 부르던 대로 부르는 암기송이라고 하거든요. 똑같이 부르는 노래들. 그 노래들이 아니라 매번 부를 때마다 달라지는데 뭔가 그래도 원리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이걸 만들어내는 원리가 있고 구술하는 데 있어서의 서로 소통하는 그 원리들은 당연히 있는 건데 다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리를 끄집어내고 다르게 나타나는 변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또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 음악적으로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들의 노래에 그게 별로 없다는 거죠. 여자들 노래에 그게 춤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께서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아는 정보를 거기다 넣으려고 하고 정보를 제대로 잘 넣어야 하고 잘 못 넣으면 뭐라고 핀잔을 듣습니다. 가사를 잘못 불렀다. 그게 그 뜻이 아니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여자분들은 가끔은 가사를 완전히 뭉개도 아무도 거기에 터치하지 않아요. 어떤 정도로 뭉개느냐면 여자분들 노래에 이제 그 일노래 할 때는 김제의 만경평야가 자주 나와요. 왜냐면 거기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땅에 대한 묘사를 할 때 김제 만경을 자꾸 노래를 하는데 많이 노래하시다가 이 김제 만경이 자기가 사는 땅이 아니니까 멀리 있는 땅이니까 지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까지 뭉개지냐면 진기민기 이렇게 해요. 진기민기 이렇게 불러요. 그럼 할머니 진기민기가 뭐예요? 그러면 몰라.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희는 알죠. 김제 만경인데 와전이 돼서 완전히 뭉개졌구나. 하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정보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담기는 나의 마음이고 나의 상황이야. 나의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사 뭉개지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여자분들의 태도.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걸 지향하느냐,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더라. 물론 그것의 뒷 배경을 또 들어가다 보면 배경이 있어요. 이를테면 조선시대 또 일제강점기 20세기 초반 이 시기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여자분들은 사실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만난 그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일자무식 글을 쓸 수 없어요. 제가 초반에 많이 다녔던 지역은 이제 섬 지역인데 섬 가려고 이제 배 타려면 당시에는 이제 이 승선권을 써야 되는데 제가 승선권을 쓰고 있으면 정말 많은 할머니들이 제 옆으로 다 모여요. 나도 써줘. 줄 서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이름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막 써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글자를 쓸 수 없는 상황. 근데 글자를 쓸 수 없어, 문자를 쓸 수 없어라는 상황은 이 머릿속에 모든 걸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머릿속에서 이걸 재생산하는 게 엄청나요. 이런 분들은 한번 만나면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도 노래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노래가 재생산되고 만들어지고 구현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배운 소리 안 됩니다. 할 수 없었고 배운 대로 할 수 없었고 음악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짤막짤막한 경험과 체험한 것, 들었던 것 이런 조각들을 다 모아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재생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민요라고 하는 범주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걸 했는지
연구를 하게 된 것이죠. 일단 구술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 한국의 문화, 음악을 제가 4개의 카테고리로 저렇게 나눠서 좀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위아래 축과 좌우의 축이 좀 달라지죠. 위아래의 축은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비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나누고요. 좌우 축은 구존으로 이걸 전승하는, 구비전승하는, 그 다음에 한쪽은 문자로서 기록을 해서 전승을 하는 이런 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록으로 남겨지면서 직업음악인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이런 궁중의 음악, 궁중의 악사들이 연주하는 음악, 굉장히 격식이 있고 품위 있고 품격이 있고 약속이 매우 중요한, 약속된 대로만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반들도 생활 속에서 자기가 음악가는 아니지만 그걸 기록하고 남겼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음악들은 일단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기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약속이 되고 합주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구비전승되는 음악 같은 경우는 기억에 의존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기억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한 번 듣고는 거의 그대로 재현하는 건 불가능해요. 몇 퍼센트는 까먹죠. 그런데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까먹고 이렇게 돼서 남는 게 뼈대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뭘로 채우느냐? 자기의 창의성으로 채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전 전통으로 하고 있는 직업음악인들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하시는 구전 전통,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판소리 같은 경우죠. 판소리는 선생님이 하신 것과 제자들이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로 다 작아지는데 조금 더 창의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더 많은 큰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뭐 100명이 부르면 100명의 소리가 다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이 판소리입니다. 듣고 배우기 때문에 악보로 적지 않아요. 이분들이 적는 거는 그냥 가사를 적어 놨을 뿐이고 가사에다가 본인이 알만한 표시를 하는 것 정도가 배울 때 쓰는 기록의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기억에 의존을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분들은 이제 저 아래쪽 제가 좀 노란색으로 칠해 놓은 저분들은 배운 것도 없고 문자도 전혀 활용할 수 없고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생활 속에서 그냥 하게 되는, 그것도 구비전승으로 우리 엄마가 불렀던 소리를 기억해서 저기 옆에 아줌마가 불렀던 소리를 기억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때로는 공연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연하면 그 한 번의 공연으로 필 꽂힌 음악을 재생산해서 부르는 경우도 꽤 많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뭐 사당패가 불렀던 노래, 어디 협률사가 불렀던 노래, 창극단 들어와서 불렀던 노래, 여성 국극이 불렀던 노래 다 가져다가 불러요.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이 들어온 후로는 일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창가, 군가 이런 것들도 다 기억에 의존해서 재생산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의존하는 그 기억의 한계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 빈 공간들이 채워지는 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게 음악적인 이제 유동성, 유연함,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저기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걸 담당하는 중에서도 또 여자분들께서 그 문자의 거리가 있었던, 문자를 배울 수 없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구전 전통으로서 이거를 해 나가면서 만들어낸 유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언어에 대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지도를 그려놨고 발성 위치를 그려놨으니까 대충 짐작이 되실 거예요. 사투리 방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투리라고 하는 그 방언권을 이렇게 이제 그려요.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강원도를 쓰고 충청도를 쓰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방언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권의 역사 지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못 그리죠. 왜냐하면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어디까지를 딱 경계로 지어서 여기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여기는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경상도, 전라도가 만나는 그 지역에 가면 묘하게 섞여가지고 이게 경상도 반, 전라도 반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묘한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음악을 공부를 해보면 방언권과 음악의 민요권의 그 음악적인 특징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완벽하게. 야, 이거 좀 섞였는데 싶으면 언어 그만큼 섞인 만큼 음악도 그만큼 섞이거든요. 근데 음악은 조금 더 수학적이라서 음계라고 하는 어떤 형태로 음정의 간격들이 수치화가 돼요.
그러니까 방언권의 사람들은, 방언권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여기 되게 모호하게 섞인 지역은 구분하기 어려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이음계를 쓰고 여기는 이음계를 써. 그 다음에 거기에 섞이는 건 식임새인데 여기는 요 식임새가 섞였고 여기는 이 식임새가 섞였어 라고 그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명료하게 나뉘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는 이제 사투리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특정한 단어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저기 가면 허벌나게 아따 솔찬이 뭐 이런 느낌이 있죠. 저기 가면 또 다른 용어를 쓸 거 아니에요. 또는 억양도 있죠. 사실 뭐 어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조금 더 면밀하게 보자면 사실은 발성 위치가 달라요. 발성 위치가 달라서 음색이 달라요. 목소리 톤이 다르죠. 그래서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어느 지역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발성 위치가 많이 다른데, 그 발성 위치가 달라지는 그 원리는 뭐냐면, 평야가 많으면 먹을 게 많죠. 먹을 게 많으면 사람들이 인구 밀도가 좀 많이 밀착돼서 살아요. 먹을 게 많으니까 같이. 그 다음에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몰켜 사는 사람들은 소리를 멀리 보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조분조분 이야기해도 옆에 사람한테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소리를 멀리 안 보내도 되기 때문에 가만 이야기하고 또 잘 먹거든요. 되게 신체적인 조건이 길어지면 발성 성대도 좀 길어져요. 성대가 길어지는 만큼 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음이 낮아져요. 그래서 평야로 갈수록 위도가 떨어질수록 조금 더 낮은 소리를 좋아하고, 묵직하고 낮은. 그래서 그 묵직하고 낮은 소리가 어디서 나냐면 요 목을 많이 눌러 쓰면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막 목을 약간 눌러 빼서 질질 끄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음계가 낮은 음고를 쓰고 가장 낮은 데서 소리를 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쪽 전라도에서 만들어진 음악이 판소리죠. 판소리가 허스키한 소리가 되기가 쉬운 게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을 많이 쓰다 보면 목이 이제 쉬잖아요. 그게 이제 굳어지면 허스키한 소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산이 많을수록 위도가 높아질수록 발성 위치가 따라서 올라가요. 그래서 높아지죠. 서울만 해도 굉장히 명랑하고 맑고 깨끗하고 때르르 굴러가는 그런 예쁜 소리로 상냥하게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깨끗한 소리. 더 높은 데는 어떻겠어요? 북한으로 가면 두성을 써서 더 맑은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저 인위적인 저런 표현은 뭘까라는 약간 이상한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이 원래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원래 그렇게 다릅니다. 경상도는 같은 위도라고 해도 산이 많기 때문에 전라도하고도 달라요. 특히 경상도에 이제 이 산악 지역,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서 동해안 쪽으로 가면 파도 소리도 엄청 세고 이렇잖아요. 그거 아세요? 새도 경상도 쪽 사는 새하고 전라도 쪽 사는 새하고 새도 사투리가 있어요. 달라요. 소리가. 파도가 세고 이런 데는 소리가 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죠. 조용한 산속에 사는 애들은 아주 조그맣게만 짖어도 다 알아요. 그래서 사투리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도 똑같이 사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발성의 위치가 다르고 좋아하는 음고가 달라요. 제가 경상도에 민요조사 갔을 때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노래를 시켰는데, 어떤 분이 노래를 딱 시작했어요. 등치가 아주 좋으신, 약간 이제 배도 좀 나오시고 이런 분이 노래를 하니까 거의 그 서양 음악의 베이스 같은 느낌으로 오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근데 옆에 어르신들이 다 노래를 못하게 말렸어요. 노래 시작하자마자 안 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음악학 입장에서는 음정도 맞고 박자도 맞고 노래 잘하셨는데 왜 못하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했더니 저런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옥타브 위로 부르시더라고요. 훨씬 높은 소리로. 그래서 여기가 낮은 소리는 미적 감각으로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구나. 실제로 경상도 분들의 음고가 전라도보다는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억양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니까 훨씬 더 이게 겹쳐가지고 시끄러운 것으로 들리는, 음량도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음고가 낮게 허스키하게 소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이 전라남도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는 경기민요 싫다.
너무 쨍쨍거려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악기 중에는 해금 별로, 아쟁이 좋지. 낮은 묵직한 소리, 되게 좋지.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경기도 민요조사 다니다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판소리 싫다고. 너무 쌕쌕거리고, 낮고, 허스키하고, 무겁다. 너무 무겁다. 이거 마치 김치에 대한 평가랑 똑같죠. 젓갈 많이 들어서 너무 싫어요. 너무 끈적거려요. 이렇게 하시는 분과, 여기 시원하게 새우젓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처럼 취향이 달라지는데, 그게 사투리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투리를 기반으로 한 게 이 사람들한테 아주 밀접하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말과 비슷한 말소리가 들리면 더 솔깃하고 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확 공감을 해요. 근데 나랑 좀 다른 소리가 나오면 낯선데? 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분들은 되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이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판소리를 보잖아요. 판소리에서 되게 나쁜 인간들이 나오죠. 서사니까 당연히 악인이 나와야 돼요. 어떤 악인이 나오냐면 신봉사가 이제 심성이가 남겨놓은 그 곡식을 갖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뺑덕어미가 나타나서 그거 홀라당 다 팔아 먹어버리잖아요. 그게 뺑덕어미 나쁜 사람이죠. 근데 뺑덕어미가 노래를 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노래해요. 그런가 하면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이제 하잖아요. 근데 둘이 이제 이별을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울어요. 둘이 붙잡고 서로 슬퍼서. 그런데 이도령은 여기 삼청동 사람이에요. 서울 삼청동. 춘향이는 전라북도 남원 사람이잖아요. 얘는 남원으로 울고 얘는 경기로 울어요. 제가 전라도 출신이거든요. 전라도 출신으로서 대학 때 처음으로 그 우는 장면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도령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도령이 막 울어요. 오냐 춘향아 우지 마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놈 나쁜 새끼 빨리 도망가고 싶네. 벌써 갈 마음을 먹었네 이놈 새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마음이 그 음률에서 벌써 경기죄로 오니까 슬프게 안 들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투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즘 누가 사투리를 써? 라고 이야기하고 다들 사투리 안 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겉으로만 잘 안 드러나는 거지 사실은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드러날 때는 울 때와 노래할 때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뉴스를 들으면 누가 울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아요. 어느 지역 사람이 사고를 당했구나. 제가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이제 노래가 아니에요. 말일 거예요. 근데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분 살짝만. 네. 우리 사람도 손으로 네. 이분은 이분은 경기도 안성 분이세요. 남자분이시라서 좀 소리가 낮으니까 잘 안 들리셨을 테지만 이분의 얼굴을 잘 보시면 코평수가 상당히 넓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말씀하실 때 코 쪽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들 부정하고 싶어 하시지만 제가 느끼는 서울 경기 지역 사람들이 코 쪽을 되게 쓰십니다. 그래서 코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약간 더 상냥한 느낌이 들어요.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근데 그 옆에 분을 한번 들어보시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달리기에 이제 그 발표회가 있어. 그때 예전에 한 번씩 전수생들 발표를 할 때 그때 관사님과 했는데 그때 명동예술극장이에요. 하는데 4달인가 넉 달이어가지고 관사님만 하라고 예, 뭐 하는 건가 그러고 나가서 하는데 추방일을 내는데 이 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청 때문에 자기 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엄청 높은 청을 내요 처음에. 그럼 도저히 보통 사람 낼 수 없는 청을 내요.
주름 생기신 거 보이시죠? 여보는 두성을 쓰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되게 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맑게 소리가 나잖아요. 목을 안 써요. 목에 부하가 안 걸리죠. 노래를 맨날 하시지만 목이 쉬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로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구 어찌갈까 몰라. 욕망을 들을 그래도 당신은 누구 어찌갈까 몰라. 난 당신을 견디지 않아. 난 아주 잘해주지 나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 이거는 굿하는 장면이거든요. 요즘 무속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이상한데 꼬여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무속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실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전통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굿할 때 지금 저분이 이따 좀 울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금 저분한테 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자기 부인을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약간 의례화된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사실 음률이 살짝 섞이죠. 띠리리리 띠리리리 여선율이 섞이는데 이게 이제 경기 스타일, 서울 분의 스타일입니다. 여분은 이제 경상도 분인데요. 그 자리에 그들 장소를 만들어 놓고 아무 자리에 되게 만들어 놓고 한 곳에서 오다 보니 여기다 농부들이 모를 싣고 아는구나. 모를 심으면서 소리를 하는데 나창 봄갈 곳에. 네. 경상도보다 더 낮은 건 전라도인데요. 전라도는 제가 빼뜨렸네요. 제가 전라도라 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 어찌갈까 몰라. 욕망을 들을 그래도 당신은 누구 어찌갈까 몰라. 와, 제가 이거 잘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이제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그 사고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쓰는 것이 이제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음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감정을 소통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그런데 그게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언어하고 말과 노래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워서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노래고 여기서부터는 말이야라고 하는 거를 경계를 세우기가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되게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음악 언어다, 음악적 모국어다, 음악적 공식 어법이다 이런 것들도 말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말과 노래가 어떻게 친연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거는 이제 서경이나 뭐 애기나 이런 것에 나오는 이제 한문 설명이에요. 가영어.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거다. 근데 좀 더 길게 나온 설명이 이제 애기 약지에 나와요. 노래는 말을 길게 하는 건데, 말을 하는 것을 길게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하냐면 기쁨이 넘쳐서 말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말을 길게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고 이게 이제 특강을 할 때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어요. 좋다고 말할 때 이거 참 좋다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는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 감정이 실린 정확한 나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이게 언어의 힘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 현상을 실제로 민요를 조사하러 가면 많이 겪어요. 어른들이 제가 딱 가서 옛날에 했던 노래 해주세요 라고 하면 노래를 안 해주세요. 네, 옛날에 불렀던 애기 재울 때 무슨 소리 하셨어요? 해도 노래 안 해주세요. 근데 이제 뭔가는 해줘야 되니까 말로 해. 뭐 자장자장 우리 애기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길게 좀 해주세요. 길게라고 하면 이분들이 그냥 그래 자장 하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는 게 노래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 전에는 노래로 해주세요라고 많이 했는데 노래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잘 못 알아보고요. 노래는 약간 정해진 걸 부르는 걸 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는 못해 나는 그런 노래는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이 본인이 하는 건 노래가 아니라 소리라고 사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할 때 하는 소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걸 말로 하시면 길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노래가 돼요.
길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빨 빠진 애를 놀려요. 이빨 빠진 갈가지 우물가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좀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빨 빠진 갈가지 우물가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랜다 이렇게 해요. 근데 더 길게 해주세요. 이빨 빠진 갈가지 우물가에 이렇게 부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음이 점점 많아지고 선율적으로 바뀌면서 리듬도 더 분화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길게 한다. 길게 한다. 말을 길게 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 좀 길게 해서 소리. 근데 그거를 정해진 대로만 부르면 노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노래가 되는 과정이 너무 쉬워요. 정말 노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말을 할 때도 율격에 맞춰서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말이 저렇게 시적으로 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딱 지어서 반복성 살려서 운율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만나면 정말 하루 종일 노래가 계속 나오죠. 평소의 삶이 다 노래인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사투리의 발성이 있고 그 사투리를 기반으로 하는 음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음계대로 울어요. 음계대로 울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에 이제 굿을 보러 간 거예요. 누가 돌아가셔서 굿을 하게 됐다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 부산 기장 아시죠? 미역 유명한데 그 기장 바닷가에서 굿을 하게 된 거예요. 남자 어른이 돌아가셨고요. 사모님 너무 젊으신데 살아계시고 딸이 5이야. 그래서 아들은 없고 딸 5이 엄마랑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상가인데 굿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상가니까 사실 분위기 좀 잡아야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 카메라 들고 설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끝에 저 뒤에 앉아서 카메라를 멀찌감치 잡고서 굿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됐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쎄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카메라 이렇게 계속 잡고서 잘 녹화되고 있어. 이거 나중에 내가 연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만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앞에 앉아서 오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동네 주민들이 앉아 계시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이제 카메라 줌을 쫙 당겨서 무당 얼굴을 쫙 클로즈업을 했는데 무당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무당이 노래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아버지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레도를 가지고 선율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상도 민요에 너무 많이 나온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레도 요거는 너무나 경상도 민요의 특징적인 멜로디 라인이기 때문에 노래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우는 거였어요. 나만 안 울고 있었어요.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옆에 사람이 울면 같이 우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게다가 무슨 상황인지도 다 알아. 아버지 돌아가서 힘든 상황인 것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울면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었는데 운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노래한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울지를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던 거 뭐냐면 정말 음악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의 울음을 같이 울어주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구나. 운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라도는 레도를 안 울거든요. 이게 아니라 이게 전라도 울음이거든요. 도시예요, 도시. 도시로 꺾어서 이렇게 울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제가 했던 일은 녹음기를 몰래 들고 다니며 여기저기 울고 있으면 가서 녹음하고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우시나? 여기는 또 어떻게 우나? 이런 거를 이제 조사를 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울음소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아이고
이게 울음소리로 들리시죠? 네. 이 소리가 들리니까 울음소리처럼 들리시지만 이 끄 소리만 없애면 전 경상도 사투리가 저렇게, 아니 경상도 민요가 저렇게 생겼어요. 개지나 징징나네 하늘에는 별도 많고 개지나 징징나네 이렇게 되는 게 경상도 사투리 민요거든요. 똑같은 음계로 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 것도 한번 궁금하실 테니까 이거는 약간 라도라솔라인데 이게 경기도예요. 서울 울음이거든요. 정말 저렇게 우는가? 제가 저의 경험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시집을 굉장히 시골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동정마을이라고 혹시 아시려나 몰라? 마을 모든 사람이 같은 성씨인 그런 데 있잖아요. 와, 마을 전체가 시댁이야. 그래서 제가 시집을 갔더니 모든 가족 친지의 행사에 이제 불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이 갔던 데가 상갓집 옛날식으로 그때는 정말 상여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상여 나가기 전날 이틀 동안은 밤샘을 하면서 이렇게 노름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 옆에서 우리는 계속 음식을 만들어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많은 거를 느꼈는데, 네,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일단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는 그렇다고 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저랑 이제 병원 생활을 같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의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밤새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인데, 초경 됐다고 와서 울어라. 삼경 됐으니 와서 울어라. 이걸 시켜요. 그러면 식구들이 전부 다 줄을 서서 아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식 곡소리예요. 그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같이 살았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퍼서 막 울었어요. 그냥 오열을 한 거죠.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른들이 못 울게 하더라고요. 곡을 해야지 왜 우느냐. 곡을 하는 것이 우는 것이 아니었나? 아니었더라고요. 곡을 아이고 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아이고를 해라. 그게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슬픈데 아이고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뭔지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엉엉 울었으면 그 다음날 밤을 새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전 쓰러졌겠죠. 나가 떨어졌겠죠. 근데 아이고를 부르는 순간 울음이 정제가 되는 걸 느꼈어요. 네 마음대로 감정을 폭발시켜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였던 거예요. 네 감정을 슬프다고 있는 끝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퍼질러서 앉아서 울게 하지 않게 딱 절제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음에 정제된 울음으로 울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드는. 너무 신기한 거는 첫날 밤에 초경 삼경과 두 번째 날의 초경 삼경에 4번의 울음을 울 때 우리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변한다는 걸 느꼈어요. 초반에는 계속 높은 음에서 질렀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로 떨어지다가 마지막 날은 이제 완전 지쳐 나자빠질 상태가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가는 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이거는 많이 슬플 때, 조금 더 포기가 생겼을 때, 타협이 되는 경우가 되면 사람들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머니 안녕히 잘 가세요라는 마음이 됐을 때까지의 그 변화가 느껴졌어요. 정말로 음률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곡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회적 울음, 정제된 울음이구나 라는 거 한 가지 하고, 다른 집에 상가를 갔을 때의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노령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계셔요. 자식들이 너무나 컸어. 장성한 자식들이 많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와서 거기서 울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야.
이 정도 나이쯤에서 돌아가셨으면 호상이라고 춤춰야 할 판이다 이런 느낌인데 본인은 슬프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본 게 할머니가 뒷방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 앉아 계시는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노래를. 제가 이제 들려드릴 노래예요. 저런 노래를 부르셨어요. 저건네라 빛깔밭이 이거 아닌데 너무 밝은 노래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조금 이따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 마지막 물음 하나만 더 들어보고 길가에 갔으니 쓸 곳이 없으니 오면은 나도 가는 간주야 오마 어디 갔어 오마 어디 갔어 네. 그 금방 들으신 울음은 이제 남한에서는 잘 들어보기 어려운 북한 쪽 사람들이 울 때 저렇게 웁니다. 꺽꺽대는 거. 근데 실제 노래할 때도 그 노래 꺽꺽대 이런 식임새가 저기 북쪽 황해도 평안도 쪽 노래 거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할머니가 뒷방에서 부르신 노래가 이제 이 노래 이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이게 이제 그 전라도에서 이제 흥글 소리, 흥얼거리는 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흥얼거리는 느낌으로 부른다라는 건데, 제가 미녀조사 갔을 때 많은 어머니들께서 이 노래 부르면서 제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나 이 노래 때문에 살았어 라는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많이 하셨습니다. 전라도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들었고, 여기저기에서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요? 왜 그랬는데요? 막 물어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네, 상황이 너무 힘들었겠죠. 상황이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서 불 때다가, 밭을 매다가, 저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 노래를 부르고 나면 죽을 마음이 사라진대요. 해결을 했다. 이런 거죠. 확 터지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쭉 들어보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어메 우리 어메, 엄마 우리 엄마, 뭐 하려고 나를 낳아서 날 이런 데다가 시집 보냈는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배웠을 때는 굉장히 많은 나물이 있었을 건데 하필이면 곰곰초를 원했는지 내가 곰곰 삼삼 생각하면 아무래도 못 살겠다. 제가 이제 표준어로 푸는 거예요. 엄마 우리 엄마가 나를 배웠을 때나 시어머니가 딸을 배웠을 때나 나무 쟁반에다가 물을 부어 놓은 것처럼 반반하게 질러서 똑같이 공평하게 생각해 준다면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서 못 살겠냐.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 우리 엄마 나를 데려가 주시오. 이마 어린 이마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도 내 속을 몰라주고 정들었다고 정연말 하는데 이별수가 들면 못할 말이 없는 거다. 날 심을 때가 그렇게 없어서 이런 그 벼랑 끝에다가 나를 심어서 뿌리를 내리질 못해서 못 살겠다. 엄마 우리 엄마 살다 정은 못 살겠으면 깎고 머리를 깎고 중의 행실로 나가볼라네. 엄마 우리 엄마 행주치마가 다 낡아 빠져서 기둥만 남은 거예요. 집만 남은 행계적삼. 집만 잡아 털어 입고 말만 잡아서 털어 입은 다음에 보따리 반 싸서 손에 들고 지척 없이 나는 가겠다. 엄마 우리 엄마 내가 산 세상 볼라거든. 내 살던 방에 들어가서 그 말만 남고 집만 남은 행주치마 보시라. 농틈에다가 찔러놨으니까 그걸 보고 나를 봐라. 나를 욕하지 마라. 나는 이만큼 참고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전남 고흥분이 부르신 거고요. 들어보겠습니다.
산그 감고 머리를 감고 중에 신이 날아가 볼게 어메 우리 어메 만나무 행계 지내지만 나무 행계 적상 집만 자고 털어있고 말만 자고 털어있고 나무다리 손에 들고 지척 없이 나는 가네 어메 우리 어메 나산 지상 올라거든 연애방에 들어가서 만난 나무 행계 지내지만 나무 행계 적사 농팀에다 찔러놨어요 그런 거 나를 벗어 그 마지막에 옆에 앉으신 분이 울지 말라고 이렇게 또닥이고 있는 그런 소리까지. 제가 그래서 맨날 질문을 하죠. 왜 부르세요? 탱이야 이런 거 혼자서 하는 소리지 어디서 듣도 안 하고 혼자 지어내서 하는 소리요. 마음이 짠뜩 불안하고 그러면 그런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죽지해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어서 혼자 이제 그런 노래 부르고 나면 마음이 좀 터진단 말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노래를 이제 20대 때부터 조사를 하다가 네, 시집살이 또 독하게 하느라고 잠시 민요조사를 멈췄었는데 독박 육아로 애 둘을 나란히 거의 연달아서 키웠었거든요. 이제 그때 남편 공부한다고 이렇게 매일매일 박사 논문 쓰러 나가고 저는 혼자 애들 둘을 키우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쩔쩔맬 때가 있었어요.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때예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맨날 병원 출입을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 가서 한 달씩 살다 오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스트레스가 이렇게 차고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뭐 이 나의 인생을 생각할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와 정말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애들 재워놓고 불러봤어요. 내 이야기로 만들어서 내 마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속이 터진다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솔직하게 그 상황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벌써 내가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약간 나는 물에 빠져서 지금 꼴딱꼴딱 넘어가는 상태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내가 딱 육지에서 뭐 안전한 다리 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허우적대고 있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야, 그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마음이 어두웠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위로를 해도 안 해결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멈춰 있어요. 계속 엉덩이가 져 있는 상태예요. 저 할머니처럼 엄마가 나를 보면 슬퍼하겠지 이런 마음. 그다음에 저 시집살이 노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뉘앙스가 뭐냐면 억울함. 억울한 뭐 시집살이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함과 그걸 누군가는 나중에 내가 잘못하면 알아주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아니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복수도 살짝 나와요. 분노도 살짝 나오죠. 그런 그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털어놨을 때 진정으로 힐링이라고 하는, 흔히들 말하는 그게 되는 건데, 그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서 남의 노래를 들어서 되는 것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남의 이야기는 그냥 남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래 공감 간다, 그 이야기 참 와닿는다 정도이지, 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으면 나의 위로는 거기서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만나고 또 상담사를 만나고 할 때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정보를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 감정 상태를 적나라하게 딱 털어놓고 하는 건데 이 할머니들은 그거를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하고 나의 마음이 이렇구나를 자기가 보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를 던지고 그렇구나 너는 그랬구나 라고 공감대를 형성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마음이 트여서 살 용기가 났다. 이 노래 덕분에 살았다. 이 노래 때문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날 수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공부에 대한 미련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다시 공부방에 들어온 게 와 이건 정말 알려야 된다. 이건 음악이 해줄 수 있는 인간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가 전통음악 좋아해 누가 국악 좋아해 라고 하면서 효용성 없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음악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우리가 한글과 사투리를 못 버리는 이상은 이 노래가 우리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네, 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다른 노래도 좀 갖고 와봤는데 이제 경상도 혹시 전라도만 맨날 들려준다면 경상도 버전으로 네. 불같이 더운 날에 산처럼 풀이 짖은 밭을 한 골 메고 두 골 메고 35골을 메니까 땅을 내려다 보니까 먹물처럼 어두워져서 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 떴어요. 그래서 행주치마 떨쳐 입고 집에 오니까 시어머니가 아가 며느라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러면서 니네 엄마 죽었다 나 친정 엄마 죽었으니까 가봐라 이렇게 해서 갔더니 벌써 행상 소리가 나고 상여가 나가더라. 그래서 붙들고 우리 엄마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울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못 보고 이제 친정에 갔더니 신우 형님이죠. 자기 이제 오빠의 언니 오빠의 부인 올케 언니가 이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타박을 하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밥이나 먹어라 해서 밥을 주는데 3년 묵은 보리밥을 식기 굽에다가 발라주고 3년 묵은 장을 여기다가 발라줬대. 정지에다가 발라줘서 이제 걔한테 주면서 너나 먹어라. 너도 안 먹는 걸 내가 먹겠냐 이러면서 무정한 형님아 이러면서 또 쌀 접시가 있으면 부정물이라도 있으면 너의 소 주지 내 소를 주겠냐 뭐 이러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집살이 노래를 듣다 보면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적나라하게 하는 버전도 있고 약간 기존의 거를 이렇게 약간 변형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힘든 상황을 노래를 해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상황들을 노래하고 나의 빗대어 또는 나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은 혼자 있을 때 불러요. 특히 그 부두막에서 불 뗄 때 많이 부르셨대요. 왜냐하면 매우니까 같이 울어요. 남들이 부르고 왜 울어요? 그러면 아유 너 연기가 매워서 이렇게 운다 이렇게 하고 또는 밭에서 혼자서 너른 밭에 혼자 이거 멜 때 조용히 혼자 부르는 노래. 그런데 그 노래로 본인들은 이렇게 위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 노래가 날 살렸어. 그리고 이건 내 노래야. 내가 만든 나의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걸 불렀을 때 마음이 툭 터진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와의 대면, 위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렸고요. 혹시 너무 울어서 슬프실까봐 우리 어른들이 그냥 같이 부르는 노래 잠깐 이쪽은 또 손잡고 막 뛰는 그런 놀이들인데요.
감정을 나눈다는 거는 슬픔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온갖 미묘한 그 사이사이의 감정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기는. 그래서 여자들이 만나서 노래를 부를 때는 이 감정들이 서로 소통되고 있는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연대감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이 공동체의 힘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시간을 약속을 드려서 1시간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이상한 소리 많이 했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